터키라는 나라는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여행 국가로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항상 5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중해 국가들 중에 가장 해안선이 긴 나라도 터키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비잔틴 시대, 그리고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이어지면서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 그 땅을 비록 차지하긴 했지만 너무나 황금 같은, 전략적으로 보나 기후적으로 보나 이 터키라고 하는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역사의 연구를 썼던 토인비 교수라고 하시나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시죠. 토인비 교수는 터키에서 참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 역사의 연구의 대부분의 소재를 이 터키에서 찾아냈을 정도입니다. 또 나폴레옹, 그 유명한 나폴레옹도 이 이스탄불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이 터키 이 지역을 정복하는 거는 세계의 반을 정복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이고, 이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터키나 또 특별히 이스탄불을 가리켜가지고 정말 탐나는, 정말 차지하고 싶은, 그래서 한 번도 모든 전쟁 가운데 이 터키 고 지역이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던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이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터키를 제가 어떻게 한번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터키랑 한국이랑 4가지 면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언어가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터키가 터키어지 어떻게 한글입니까? 알타이어예요. 알타이어.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나 한국어나 또 몽고어나 터키어가 같은 언어 체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터키어를 배우기 위한 세계에서 가장 쉬운 국가는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터키 가서도요, 한 1년만 언어 학원을 다니면요, 마스터가 될 정도로 쉬워요. 왜냐하면 국의 음화라든지 두음 법칙이라든지 또 전미어를 붙여나가면서 문장을 만드는 그 형태를 교차고라고 부르죠. 이런 그 문장의 순서 배열이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 거에 거의 뭐 한 10분의 1의 공만 들여도 터키어를 배우는데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표정들을 보니까 나도 이제 터키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역력하게 지금 보입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언어가 같다 보니까 두 번째로 또 한국과 터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언어가 같다 보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과 저 사람들의 풍습과 또 관습과 이 사람들이 사는 형태들이 우리랑 너무 유사해요. 비록 가장 알타이어 군들 중에서는 가장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유럽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지만 터키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곳을 방문하고 좀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이게 지금 남의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건지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지역에 와서 사는 건지를 모를 정도예요. 비록 생긴 거는 우리랑 전부 달라지고 또 여자고 남자고 간에 다 우리랑 좀 다른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지만, 터키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가신 분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 왜? 거기 사나 여기 사나 뭐 동일한 거 아니냐. 기후는 더 좋고 또 살기도 훨씬 좋다 보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해프닝들이 일어나는데 서로 자기가 내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이 한국의 요즘 모습보다 더합니다. 어느 정도냐? 멱살을 잡아요. 자기가 내겠다고. 그리고 그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국인인 제가 바빠가지고 빨리 그걸 내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 뒤에 있는 저 앞에서 서로 자기가 내겠다고 그 막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정겹기도 하지만 바빠 죽겠는데 뭐 저렇게까지 안 내고 아무나 내고 말 것이지라는 생각을 한국 사람이면서도 할 정도라는 거죠. 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앞에 나갈 때 우리나라도 뭐 먼저 나가시라고 뭐 형님부터 아부터 얘기하는데 터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먼저 나가시라고 하는데 진짜 안 나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가는 그 방법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 개걸음으로 둘이 같이 그렇게 나가요. 이러고
개걸음으로.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다 보니까 그럼 같이 나가자 하는 식으로 양보를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흔하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한국인들은 이 터키에 이런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며 또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문화 충격이라는 게 없어요. 정겹다는 거죠. 세 번째를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 여기에 6.25 세대가 계시진 않겠죠? 설마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6.25 세대는 아닙니다만 이 터키와 한국은 혈맹이라고 하는 아주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보면 16개국 참전국을 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지금은 뭐 어느 나라가 참전했는지조차도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세대로 접어들었는데 터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터키는 1923년에 공화국이 처음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파병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7, 18의 그 젊은 나이의 사람들이 수천 명이 6.25 전쟁에 투입이 돼서 파병이 돼서 770여 명이 전사하고 많은 사람이 실종, 부상 그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전쟁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저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 달라집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굉장히 절실히 느끼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터키를 간 연도가 88년도였어요. 88년도에 처음에 터키를 갔는데 갑자기 어떤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는 걸 단번에 좀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생긴 거는 좀 미국인 같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인이라는 거를 단번에 알아보시더니 이 할아버지가 손을 덥석 잡으면서 가만히 눈을 안 뜨고 묵상에 잠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신가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배지가 있어요. 6.25 참전용사 배지. 그래가지고 저를 보니까 과거에 그 6.25에 참전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묵상에 잠기신 것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은 상태로 6.25 참전 무용담을 막 거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럼 또 어떡합니까? 그렇게까지 뜨겁게 저를 맞이해 주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스탄불에 있는데 택시를 탔어요. 너무 이제 길을 또 잃어버렸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오직하면 택시를 탔겠습니까? 뒤에 탔는데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단번에 저를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운전기사 아저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거의 반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서 저를 보면서 앞을 안 보고 뒤를 돌아보면서 계속 자기가 참전용사라고 그러면서 무용담을 얘기하는데요. 아리랑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아리랑을 반을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발음은 조금은 틀렸긴 했지만 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아리랑. 저도 그냥 마음이 뭉클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오자마자 교통사고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도 않은 거리를 다 와가지고 제가 돈을 이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내려고 하니까 운전기사 아저씨가 거기다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놈아! 건방지게 한국에서 왔는데 어디 돈을 꺼내? 집어넣어!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도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대한민국이나 뭐 터키나 그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제가 그래도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어디다 건방지게 돈을 꺼내냐고. 형제의 나라에서 왔는데. 그러면서 한 푼도 안 받고 택시기사 아저씨가 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역력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택시 문을 닫고 그 택시 운전기사 참전용사가 운전하시는 택시를 보내고 나서 제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돈 없는 유학생을 주님께서 하시사 6.25 참전용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모든 제가 타는 택시는 이런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만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20년 동안. 아무튼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이 터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에 보면 아주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이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터키의 정치와 경제를 다 이끌어갈 정도로 명문이에요. 그 당시에도 명문이었고.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신데 한국에는 이런 비슷한 고등학교를 하나가 있죠. 용산고등학교라고. 이 용산고등학교 같은 그런 명문이었어요. 아무튼 뭐 물론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 17, 18의 중고등학교 2, 3학년생들이 교정에서 6.25가 터지자마자 데모를 했어요. 왜 한국을 안 도와주러 갑니까? 도와주러 갑시다 하면서 그 고등학생들이 혈서를 썼다는 사실.
지금도 이스탄불의 군사박물관에 가면 이 혈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 17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려준 그런 고마운 그런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저도 그래서 터키의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 한국과 터키에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좀 관계가 좀 있겠죠. 바로 성경 속에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무수한 그 사도 바울의 거쳐갔던 전도 여행으로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그 지역이 전부 터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터키의 땅,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가파도키아, 또 버가모, 또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가 다 있고요. 아무튼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끝이 없겠지만 인류의 창조인 에덴 동산도 터키의 동부 쪽이고,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던 노아의 방주도 터키의 동북 쪽이고, 노아의 방주가 내린 산이 아라랏산이니까요. 터키의 가장 높은 산으로 5,160m나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하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으로 흘러가면서 너무나 많은 그 터키의 지형이 성경의 많은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꼭 가보고 싶은, 물론 성지이기도 하지만 세계인에게 또 그 지역은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유명한 관광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죠.